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가득했던 한 국제 행사에서 한국은 참가했던 86개국들 중 최하위권 평가를 받을 거라며 냉소적이던 유럽 전문가들이 침묵했습니다. 9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받은 한국은 5천년의 혼을 선보였고 세계 모든 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엠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를 했던 여군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노르웨이의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북유럽에서만큼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실제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적인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군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갈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서기도 했었죠. 저는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군대를 제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군복무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온 뒤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서 동행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악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동료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세계군악대 축제에 노르웨이 보조 인솔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그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축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의 멋진 행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2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군악대 축제에는 여러 각국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노르웨이까지 여러 나라들의 인솔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인 군악대 단장이 저희를 향해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인 군악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자 한국 군악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저희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단장은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내민 손을 봤으면서도 무시한 채 고개를 휙 돌려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노르웨이 군악대원의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잔뜩 떨면서 말이죠.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해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희도 민망할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저희 일본과 한국뿐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은 부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라도 들릴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등과 그리고 우리 일본까지.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지. 이런 군악대 축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며 우리 일본 군악대의 용맹함과 기지만으로도 축제가 폭발적일 거라더니 굳이 한국은 안 와도 될 뻔했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뭘 모른다면서 한국은 군복무 의무제라는 게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20세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발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마침 군악대 축제가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들은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전 사실 군악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꾸려졌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웅장한 군대의 행진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음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은커녕 피로감만 늘어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해봤자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율동 같은 것을 하는 정도였죠. 저는 전통 의상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전통 의복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품이 쩍쩍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의 티켓을 돈 주고 판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내고 이 공연을 보러 왔다면 당장 주최 측에게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연이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위기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하며 나누는 대화는 이제 곧 일본군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지금 이 행사장을 열광시킬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 나라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호언장담도 그랬고 주변의 반응도 이러하다 보니 저도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건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연주 실력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군악대는 연주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뱅글뱅글 도는 정도였죠. 일본의 무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던 어린아이는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에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지? 싶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작한 지 단 5초 만에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건 둘째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 웃음마저 나오더군요. 왜 그랬냐면 일본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강인함과 박력을 표현해야 하는 군악대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귀엽고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다니 차라리 개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을 비집고 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며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어 했었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동요하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의 기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대로 나온 사람들은 만화 영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무대 곳곳을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게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단 2명뿐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무대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도로 저런 춤을 추고 무대를 뛰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시작부터 버벅거렸고 악기 구성 자체가 초라해서 볼 게 없었어요. 당연히 음악도 별로였죠. 공연 마지막쯤엔 전통 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건 정말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끝났고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치는 박수였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일본 군악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주변인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길래 예의상 재밌게 잘 봤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계속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물음에 슬금슬금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빨리 입 다물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훌륭했다며 박수를 쳐줬더니 골 때리게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연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국의 공연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환호성이 나올 때면 슬쩍 공연을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립 박수부터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일본인 빌런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것을 또 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더군요. 그러던 그때 공연장에 불이 꺼졌고 조용한 공연장에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벽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 의복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본은 천몇 개를 엮어 만든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었는데 한국은 실크처럼 반들거리는 고급 소재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또 머리에 쓴 모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실 같은 걸 꼬아서 머리에 둘렀었는데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빌런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연신 우라고 외치면서 형편없다며 한국의 국악대를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놀라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에도 일본 군악대처럼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부채를 든 여자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드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또 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 둘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채를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치마가 넓게 펼쳐졌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Amazing, It's Beautiful을 외치며 저 여인들이 입은 옷을 궁금해 하더군요. 한국의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초대된 모든 국가는 군인의 정제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 소리와 함께 무대를 꾸몄어요. 그 기합 속에서 한국의 기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합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의 전율이 흘렀죠. 또 한국의 악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북을 썼는데 한국의 북은 소리부터 달랐어요.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질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대였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군악대에 열광하자 제 앞에서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던 일본인 빌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 재미없었는데 오직 한국만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멋진 걸 보여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는 관심도 없다더니 재밌게 본 모양이라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한국 군악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의 앞을 가로막더니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군악대의 무대를 어떻게 봤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빌런이 여기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재차 묻더군요. 한국의 형편없던 무대와 비교해서 우리 일본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좋았다고 말했더니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얼굴 비춰달라며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마주한 일본 군악대원들은 키도 작았고 가까이에서 보니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처럼 애들 마냥 보이더군요. 체구들도 작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쭈뼛쭈뼛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원들이 이동하려는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한국 군악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방금 만났던 일본 군악대원들과는 다르게 저와 같거나 오히려 크더군요. 뭔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제가 쭈뼛거리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그 일본인 단장은 다른 나라 단장들과 인술자에게 찾아가서는 아까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무대는 이번 축제에서 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창적이었고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축제에서 한 가지 공연만 더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죠. 한국인 단장과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멋진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는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렸죠. 그때 두 걸음 뒤에서 일본인 단장이 은근슬쩍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면서 우리 일본이 먼저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행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잘 지펴놨었는데 나름 잘했다면서 훈수두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인 단장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만약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에선 아마 아시아 국가는 배제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단호한 미국인 단장의 말에 일본인 단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몸을 휙 돌려 떠났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군악대를 향한 일본 군악대의 자격지심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 단장의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이 왜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일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토퍼 엠마일씨가 군복무 중인 해군력도 한국은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단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든 군악대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식사를 위해 다시 단장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인 단장과 미국인 단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랬었는데요. 양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 단장은 저의 식판에 라면과 국물을 덜어주면서 먹어보라며 이런 축제나 행사 마치고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던 노르웨이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당연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자꾸 생각난다며 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셨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세계 군악대 축제에서 평소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알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군악대 행사가 멀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면 늘 찾아보고 있을 정도고 멀지 않은 시간 한국으로의 방문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면 때문에 한국을 한 차례 방문하긴 했었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것이 였어서 많은 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업무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오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여행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세계 군악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제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제 삶에도 터닝포인트가 잡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발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병장, 세계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군인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몸으로 한 여성의 팔을 잡고 겨우 서 있던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시며 말을 못하고 계셨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군인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 모든 군인들은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병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게리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보병에 지원하려고 했지 군악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악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군인이셨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임과 동시에 실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세요. 그렇다 보니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뿐인 손주가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저의 입대를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에서 25세 남성이라면 모두 등록할 의무가 있죠. 반대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전쟁터에서 절친한 친구를 잃고 한쪽 다리마저 잃었던 저희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군악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건 낫겠다며 제 입대를 지지해 주셨죠. 그렇게 성실히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세계 군악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군대가 모이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죠. 개막식 공연을 앞두고 모든 군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온 국가이니만큼 서양식 군악대와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군악대의 차림은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악기 구성도 저희 미국과 비슷했어요. 그렇게 한국 군악대에게 실망해하고 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악대였죠. 중국이 눈에 띈 이유는 신기한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라면 악기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의 손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대신 무기로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죠. 군악대 공연에서는 전통무예나 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특히 중국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옷차림을 한 걸 보니 갑자기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면서 빨리 중국 군악대의 순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런 옷차림으로 비장하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있는 폼, 없는 폼은 다 잡더니 실제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본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온몸에 금색을 칠했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봐줄만 했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고 관객들은 중국의 군악대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런 관객들에게 중국 군악대가 선보인 소림사 무술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전통 무예나 춤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무술 시연이 안 끝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앞구르기를 하고
같은 동작을 칼같이 맞추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던 관객들의 환호성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고 하품을 삼키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하던 중국의 무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야속한 중국 군악대는 제 희망을 철저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음악 소리보다 기합 소리가 더 컸고 악기 연주랍시고 하는 건 커다란 북을 몇 번 때리는 것뿐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솔직히 관객으로 온 거였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을 거예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하품도 못하고 동료와 대화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탓에 좀이 쑤시던 중 한국 군악대가 입장했습니다. 다들 별 감흥이 없었어요. 중국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도 있고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바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늘 보던 걸 보여주겠지? 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군악대는 서양식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군악대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다르게 무술이 아니라 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나 흥미로운 걸 꼽자면 등장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 정도? 저는 무대 중앙을 뱅뱅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생소한 악기이다 보니 손에 잡고 있는 게 악기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팀의 공연 이후 줄곧 심드렁해 보였던 동료들도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연주하는 타악기에서는 경쾌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정말 신명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랄 만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머리를 돌리자 머리에 리본 같은 게 떠오르더니 리본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고 점프를 하고 악기 연주까지 하고 정말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 다채로운 공연이었습니다. 묘기 수준의 공연을 본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별로일 거라 생각한 건 커다란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막식이 끝나고 초대받은 군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군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중국 군인은 자신들 군악대의 실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연 보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 없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대놓고 너네 공연 진짜 구렸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칭찬을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공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귀한 경험한 건데 그건 알고 있죠? 이 소리를 30분 정도 들으니 짜증이 나서 색다른 공연이기는 했어요. 저는 서양식 악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동양과 서양 악기의 조합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너네는 악기 연주 안 했잖아. 나는 한국 공연이 더 인상 깊었으니 그만 말해라. 라는 의미였죠. 그러자 그 중국 군인은 제 말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중국은 중국의 것만 보여줬지만 한국은 서양 동양의 걸 짬뽕해서 보여줬잖아요.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서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한국보다 중국 역사가 더 긴데 애초에 우리들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얼굴까지 벌개진 채 빠른 속도로 말을 뱉는데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다음 공연을 기대하세요. 저희 중국이 한국을 단숨에 짓밟아버리는 걸 보여줄 테니까. 큰 소리가 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한 미군 동료가 나섰어요. 아니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길다고요? 중국 군인은 그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말에 미군 동료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하지만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일 텐데요. 미군 동료의 질문에 중국 군인들은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역사가 조작된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동료의 한마디에 중국 군인은 입을 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길다고 문화까지 훌륭할 거라는 소리를 지금 미국인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주변의 미군들 표정이 모두 다 싸늘해지더군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역사가 짧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당신 가설대로라면 미국의 문화는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말과 다르게 역사가 짧은 미국은 문화적으로 선두에 서 있어요. 또 당신이 무시하는 한국이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모릅니까? 어느새 중국 군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미군은 마지막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으로 왔다면 그만큼의 예의를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고 중국 군인은 자신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중국어로 큰 소리가 나던데 욕이라도 했나 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다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짓밟아주겠다던 중국의 공연은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전통악기와 함께 무대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든 생각은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였어요. 군악대라 함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악기는 매가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대체 뭘 보고 감격한 거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환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저에게 대국의 실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귀찮게 구는 게 여간 짜증나는 일이라 무시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민간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곳까지 꾸역꾸역 들어와서는 공연을 관람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군인들한테도 중국이 어떤지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이 없자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말에 대꾸를 안 하냐면서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주최 측에 의해 끌려나가는데 그 모습이 추잡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다니 한심하더라고요. 한 차례 소동이 있고 난 뒤 저희는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피날레는 한국이었죠. 보통 피날레는 미국이나 주최국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이 마지막을 장식하다니 의아했습니다. 전날에 본 한국의 공연이 멋있기는 했지만 피날레를 장식할 정도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 제 선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설마 한국 군악대 얘기를 못 들은 거야? 라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선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 웃음을 치더라고요. 참, 이걸 모르다니. 일단 봐. 보면 이해할 테니까. 제가 선임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불이 꺼지고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상황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습니다. 울림이 얼마나 큰지 온몸이 울릴 정도였죠. 곧이어 마치 천둥소리 같은 나팔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면서 위험 넘치는 옷을 입은 군악대원들이 나타났는데 긴 소매와 밑단을 휘날리며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치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들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특히나 좋아했어요. 한국의 웅장한 나팔, 북소리를 들으니 제가 좋아했던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그 얘기가 동양에서 재해석된다면 등장음악은 무조건 한국의 악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났다는 의미예요. 또 한국 군악대의 연주는 군악대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런 연주를 들으면서 행진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치솟을 게 분명했죠. 한국 군악대들은 한계가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충분할 법한데 갑자기 뒤에서 어제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보다 웅장한 음악까지 합쳐지니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보였고 빠르게 휘몰아치는 장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연을 즐기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놀라게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대뜸 접시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막대기에 접시를 올려놓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접시를 높게 띄웠다가 다시 받아내는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공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와 저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녀석이었죠. 대체 뭘 받길래 이러는 건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누군가가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나온 게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리본이랑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건 그 길이가 수미터는 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브레이크 댄스 같은 고난도의 춤과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눈으로 보면 쉽지만 머리에 매달고 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리본이 제대로 돌지도 않았을 거고 제대로 돌았다고 해도 금세 엉켜서 제대로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그 모습에 감당을 하던 중 공연이 끝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 군악대가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와 함성을 보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이 무대에서 나가고 나서도 박수 소리는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수 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자 사회자가 다시 군악대원들을 불러 한 번 더 인사를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공연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과 다름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단장님의 배려로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고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유럽에 계신 고모님 댁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뵌 할아버지와 고모님에게 오늘 봤던 엄청난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공연을 시작한 지 1초 만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리, 미군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니지. 이제는 미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해. 저는 부쩍 들떠 보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라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단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어. 저는 그제야 깜빡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공산국가인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란다. 국방력도 마찬가지로 약하기 그지없었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냐면 한반도의 땅이 전부 북한에게 넘어갈 뻔한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투지와 용기로 전쟁을 이겨냈어. 또 포탄과 지뢰에 폐허가 되었던 땅에 빌딩을 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인재를 키워냈어.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배워야 해. 특히 군인이라면 그들의 끈기와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과거 한국의 모습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미군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고작 빵 한 조각을 구걸했고 부모를 잃은 고작 6살 된 아이가 돌잡이 동생을 업어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의 모습과 같다는 건데 아프리카는 이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한국은 반세기 만에 해결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물줄기를 따라 재건된 한국이라는 국가가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청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걸 보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흐르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자유와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수호하신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는 그렇게 온통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나라 두 글자가 가슴 깊게 있었다는 증거였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돌아와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퍼레이드였어요. 야외에서 행진하며 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죠. 그런데 그 어느 팀보다 분주해 보이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팀이었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 덕분에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보였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은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든 여성분들까지 추가로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 어제 리본을 돌리던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군악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팀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바쁜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만난 한국 군인과 짧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걸 들었던 한국 군인은 갑자기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했다며 저에게 거듭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감사 인사를 극구 사양했죠. 인사를 받을 만한 위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상황이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다가 퍼레이드 준비를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퍼레이드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숙소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나간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군악대원들이었거든요. 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찾아왔나 싶어 물어보니 이들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례인 줄 알지만 당신의 할아버님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왜 찾아간다는 말이죠. 영문을 모르겠어서 바라만 보고 있던 저는 한국 군인의 말에 가슴 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무대에 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할아버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한국 군인이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국 군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뵙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엄청나게 강인하게 생겼던 한국 군인들의 그때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안 된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단체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로 이 소식을 전달했고, 할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모님과 함께 제가 있던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던 차가 들어서자 한국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도착 지점에 열을 맞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할아버지를 맞았고, 할아버지는 한국 군악 대원들을 보자마자 오열하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주한 한국 군인들은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경례를 하고 난 뒤 정말 믿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갑자기 허리를 숙여 모두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한국의 인사라고 말하는 큰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며 크게 눈물을 흘리셨고, 한국 군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군악대 군인들이 어느새 저희 주변에 모여들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할아버지 옆에 계시던 고모님도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군악대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방을 열어 자신들의 악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데, 할아버지를 위해 연주까지 해주다니. 할아버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군악대원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미국인들에게는 애국가와도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할아버지에게 Take Me Home, Country Roads를 들려드렸죠. 자주 연주하는 곡이 아니라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전날 연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의 모든 연주가 끝난 뒤 저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모르는 웅장한 마음이 가슴 깊이 뿜어져 올라오면서 한국 군인들과 할아버지 사이에 제가 감히 알 수 없는 무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안 동맹을 이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의를 알고 감사함을 기억하는 한국 군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죠. 또 힘자랑을 하고 마초스러움을 뽐내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진짜 남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뿐만 아닌 누가 되었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접하지 않은 한국 문화가 없을 정도였고, 할아버지 또한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너무 연로하셔서 한국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군인들이 보내준 현재의 여러 한국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시면서 흐뭇하시며 만족해하시고 계세요.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삶이 찾아오면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역시도 자신을 대신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가서 보고 자신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군복무를 모두 마치려면 아직 수십 개월 남아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며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며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 동료들과 주변 군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모두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은 제가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봐왔던 장면 중에 정말 최고였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시에 한국인들의 표정과 눈빛, 자세, 같은 군인으로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미국의 참전 용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후손인 미국인으로서 한국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여자라서 군대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게리 슈나이더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